네, 이번에는 서울시로 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개월째 공석 중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원동 전 경실련 부동산 개혁본부장을 다시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왜 이러는 건지 김인호 서울시 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장님. 김인호입니다. 왜 김원동 지명자가 문제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예, 서울 산하기관 장의 인사는 시장한테 주어진 권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시민과 또 의회의 그런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시 부동산 문제는 전 계층, 전 지역, 또 전 연령대에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정상 궤도로 신속하게 돌려놔야 하는 최우선 과제인데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그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원동 그 지명자 같은 경우는 계속 경실련에서 부동산 문제를 파왔던 전문가 아닌가요? 그렇게 평가를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 경실련에서 한 20년 계셨는데요. 네. 공공부문 경험이 없으신 분이고 또 SH공사라는 대형 공공기관을 잘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론가와 네. 또 현실의 문제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SH공사라는 큰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도 네. 또 내부에서도 반발도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라는 게 SH 내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SH 내부에서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에 SH공사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는 그런 SH공사에 대해서 계속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주장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SH 내부에서도 지금 그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그럼 왜 근데 꼭 지명을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 이유를? 오세훈 시장님하고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 2006년 동안 오래전에 첫 인연을 맺으셨더라고요. 네. 맺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원동 사장 후보께서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고 비판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주택 정책과 코드가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프로젝트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원만한 사람하고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8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SH 사장 공모가 있었고요. 네. 이때 SH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김원동 그 지명자 같은 낮은 평가를 받아서 최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이 추천위원 가운데 7명 가운데 3명이 시의회 추천위원인데 이들이 결국은 비토를 주도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의 조직적 비토 아니냐. 아마 이런 시각을 깔고 다시 재지명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그런 언론 플레이 했던 거고요. 시에서.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명 중에 3명이 우리 시 추천 몫입니다. 네. 그럼 가반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그 사람을 반대 입장에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 처음 1차 때 김연아 후보도 같은 입장이었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그런 내심에 있었던 사람이 1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3사람이기 때문에 가반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2등으로 올릴 망정. 그러면은 그 2차 때 우리 서울시에서 추천한 분이나 SH공사에서 추천했던 임원 추천위원도 이탈표가 있었다는 얘기죠.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3차에 와서는 이제 왜 됐냐? 지금 이 말씀 같은데 아마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많은 노력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들에 대한 그런 설득 과정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필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그렇게 고집 아닌 고집 공리를 부리시니까 과연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김원동 지명자가 SH공사 사장이 된다면 가장 우려하는 정책이 어떤 거예요? 선생님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발표하시고 또 이런 주장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그게 과연 지금 우리 서울시의 그런 주택 정책에 또 대한민국에 전체 미치는 그런 영향에
적합한 그런 주장과 내용 일치 또 그런 큰 그러면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원동 지명자 같은 경우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도 뭐 반값 아파트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강남구 서울구리원 부지 그건 가지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강남구에서도 뭐 대체 부지를 뭐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소통을 요청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소통 능력과 그런 전문성 능력 이를 갖춘 인물인지 네.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충분한 이해 당사자들과 그 소통 능력을 갖췄는지. 그런데 네. 지금까지 하는 형태로 보면은 그 일방적인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걸 봐왔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럼 요구사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세훈 시장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임추위 그런 결과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요. 뭐 시장님께 이제 1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시의회로 요청을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넘어오면 인사청문회에서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소통 능력을 갖춘 분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럼 청문회 보이콧은 안 하실 계획인 거고요. 청문회 진행이 되는 거죠. 보이콧 얘기도 우리 일부 의원님들 생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 뜻은 더 면밀히 잘 한번 능력을 평가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규정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 준해서 이게 이제 뭐 또 이제 기한 지나면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이? 예,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결을 해도 결론을 내도 시장님 임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한 소통의 그런 협치의 생각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요?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법률 미흡점인데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장관 임명하는 거고 과정이 거의 똑같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오 시장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 계획이세요? 그러면? 그건 이제 고유 권한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지난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이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라는 그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이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문제는? 그런데 또 이제 검찰에서 뭐 불기소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뭐 일단 뭐 거기에 뜻에 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부분적으로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새로운 또 뭐 내용들이 나오면 또 그걸 가지고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시민단체 관계 관련해서 서울시의 고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 갔다 이러면서 민간 위탁 사무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런 어떤 그 지금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시장님의 그런 표현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극적인 표현과 그런 전제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많은 시민단체, 시민에게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정책에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약간의 과만을 그런 과대 포장해서 모든 게 잘못된 것 같이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 그런 누군가는 아빠의 엄마고 또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또 누군가의 배우자인데 그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의장님도 인정하는 과는 뭡니까 그러면? 글쎄 이제 뭐 그 범은 꼭 그렇지만도 않는데요. 그 고창희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감사를 뭐 유예해줬다 빼줬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성과가 뛰어난 것은 좀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유예해준다고 해서 뺀다는 게 아니라 상시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상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고용 승계 문제가 뭐 어딘가 그제 발표한 것 같던데 80% 이내로 뭐 고용 승계 80% 이상 뭐 고용 승계 그 차이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경계선인데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뭐 잘못된 과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더 잘
이끌고 잘 정책을 만들어서 오세훈 시장 걸로 만들면 더 성과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거고 연결이 됐냐면 결국 내년 예산안 심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단체 지원 말고 예산 그 편성과 집행에서 가장 지금 의회하고 서울시청 간에 가장 큰 그러니까 견해차를 보이는 파트가 어느 부분입니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님도 뭐 재선 다시 내년 선거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에서 크게 시의회와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공약 사업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서울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그런 한강변 관련 사업도 있고. 아 그러면 지금 속도를 내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신 겁니까? 예, 편성권은 시에 있는 거니까 편성에 넘어오면 면밀히 잘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러니까 공약 사업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선거를 위한 시정을 이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안은 지금 넘어왔습니까? 의외로? 아니 지금 아마 편성 단계입니다. 시에서. 아 아직은 안 넘어온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좀 나오면 그때 좀 다시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